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또 따끈따끈한 만병통치 식사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아주 짧지만 임팩트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암, 이렇게 먹으면 낫는다. 자, 어떻게 하면 암이 나을 수 있을까요? 만병통치 식사법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제가 어제 그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의 저자이신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셨던 존 맥두걸 박사의 프로그램이 저희 하늘마을 힐링센터 뉴스타트 힐링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해서 어떻게 보면 막스 거슨 박사의 그 힐링 프로그램과도 비슷하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자연으로 돌아가고 천연으로 돌아가고 약물을 하지 않고 인체 생리 질서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병든 육신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치료법, 그것이 바로 만병통치 식사법, 첫 번째 뉴트리션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조금 으스스한 공동묘지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 사무장님이 그림을 찾아주시느라 애쓰셨는데요. 자, 여기 그림에 보니까 최모모 1963년부터 2019년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자, 그 사인이 뭡니까? 왜 돌아가셨나 한번 볼까요? 한번 보이십니까? 예. 좋지 못한 요리로 사망함. 위암에 걸려서 말기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요 의학적인 사인이 생리학적으로 엘렌 G 화이트 여사께서는 위암, 췌장암, 간암의 원인이 좋지 못한 요리로 사망함. 요게 생리학적인 사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옆에 김모모 씨, 1981년부터 2019년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자, 요 분은 간암, 폐암, 전립선암. 자, 왜 돌아가셨는지 생리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장 과로로 사망함.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묘비명의 엘렌 G 화이트 여사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간암, 폐암, 전립선암, 췌장암, 그리고 위암, 난소암, 유방암, 모든 원인이 의학적인 사인으로는 위암이고 간암이고 폐암이지만 생리학적인 사인으로는 좋지 못한 요리로 사망함, 위장 과로로 사망함, 이라는 묘비명이 걸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감이 되십니까? 이 시간에 지금 동감이 잘 안 되시면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맞았어. 이렇게 하면 나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되실 겁니다. 자,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Let food be thy medicine. Medicine be thy food.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Let food be thy medicine. Medicine be thy food. 자, 음식이 무엇이 되게 하고? 약이 되게 하고. 약이 곧 무엇이 되게 하라? 음식이 되게 하는, 음식이 약이 되고 약이 음식이 되는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독이 음식이 되고 독이 약이 되는, 음식이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음식이 독이 되게 하는 그러한 식사법에 의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좋지 못한 요리와 위장 과로로 병들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정확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지 못한 요리로 사망함. 자, 그러면 무엇이 좋지 못한 요리일까요? 무엇이 좋지 못한 요리일까요? 우리 윤 선생님 좋아하시는 베이징 카오야, 북경오리 지글지글지글. 자, 뭘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암세포가 림프절에서는 포도당에서 식성을 바꿔서 뭘로 바꿔서 전이를 시킨다? 지방산. 와, 지난 시간에 다 주무시는 줄 알았더니 다 들으셨네. 감사합니다. 자, 림프절 전이면 어디까지 간 거다?
끝까지 죄송하지만 거의 3기, 4기, 말기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림프절 전이다 하면 긴장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림프절 전이를 막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꿀꿀이, 월월이, 음매, 꼬꼬꼬꼬꼬꼬꼬! 자, 요런 고기, 생선, 우유, 달걀, 버터, 치즈, 누구 침 흘리는 분들 계십니다. 마가린, 마요네즈, 이런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던 고단백,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식사가 오늘날 상고병, 상고병이 뭐죠?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자, 요 상고병의 원인이 바로 삼고 뭐요? 고단백,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이 상고병의 원인일 뿐 아니라 동맥경화와 관생동맥질환과 각종 심장질환, 모든 암병의 원인이 첫 번째 무엇이다? 림프절로 전이시키는 가장 강력한 주범인 지방산이다, 지방산. 그래서 2019년 2월 8일자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지가 발칵 뒤집히고 한국의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발칵 뒤집히고 오늘날 의학계와 암 전문가들이 지금 막 긴장을 해서 야,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해냈으니 우리가 이제 더 중증인 암 환자분들을 지방산을 억제시키면 지방산 산화되는 억제제를 만들어내면 우리 암 환자를 살릴 수 있겠구나. 저도 이렇게 흥분하는데 얼마나 많은 의료인들이 긴장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힐링되기를 원하신다면 첫째, 꿀꿀이 월월의 음매 꼬꼬꼬꼬꼬 좋아하셔야겠어요? 您要吃吗?不要吃 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너무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우회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모리시다 게이지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소화기관은 육식형이다. 우리 미자 사모님은 트릭이 안 넘어가. 자, 사람의 소화기관은 육식형이에요, 채식형이에요? 야, 사자도 코끼리도 보니까 자기 몸의 3배밖에 안 되는데 사람의 소화기관은 몇 배였어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2배? 14배? 와, 그러면 사람의 소화기관이 사자보다 길어요. 14배. 이 교회를 몇 바퀴를 돌아야 돼. 자, 그런데 거기 동물성이 들어가면 소화시키는데 몇 시간? 18시간. 자, 그러면 채식은 과일과 채소는 우리 몸에서 배설되는데 몇 시간? 우르르 쾅쾅 변기통 붙잡고 통사정하지 않아도 하루 이틀이면 배설이 돼서 시원한데 오늘날 많은 질병의 원인이 리키거스 신드롬, 장누수 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소화되지 못하게 하는 소화시간이 너무나 긴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이 주로 18시간 정도 소화되면서 이 대장 내에서 며칠을 머문다고요? 5, 6일을 머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리키거스 신드롬, 모든 암의 원인이 장누수 증후군에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발견해내게 됐기 때문에 오늘 암, 드디어 미스테리가 풀리다! 그 해답은 지방산이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식단에서 이 사람의 소화기관에 맞지 않는 동물성 식품이 여러분 레이기 11장에 보니까 암은 어떻게 하면 없어진다? 암,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육체의 생명은 무엇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자, 죄송하지만 안 환우분들 여기 오셔서 혈액 검사해 보니까 여러분들의 혈액은 어떻습니까? 혈액의 점도가 높고 지질이 높고 피가 맑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오와 생리학 교수가 아이오와 주립대 생리학 교수인 아이비 교수님께서 암세포를 바이옵시해서 깨끗한 피에 넣어놨더니 암세포가 6시간 만에 짜이나 암세포가 6시간 만에 없어졌어요. 어디다 넣으니까? 깨끗한 피에. 자, 그러면 여러분은 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째 무엇부터 해야 된다? 피를 깨끗하게 하는 만병통치 식사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가뜩이나 내 혈액도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병든 동물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암이 걸린 그 질병에 걸린 소들과 닭들과 꿀꿀이들의 그러한 혈액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에서 신장에서 그걸 투과하기 위해서 얼마나 해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람의 소화기관에 맞지 않는 동물성 식품이 우리의 피를 더럽히고 혈관을 막히게 해서 우리 인체 생리대사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암은 게놈 프로젝트에 보니까 뭐예요? 유전자가 어떻게 된 게 암이다? 유전자가 어떻게 된 게? 돌연변이 된 것이 암세포다. 자, 그래서 우리 변이된 유전자를 정상 상태로 게놈 프로젝트 원리에 의해서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식단에서 우리 소화기관에 맞는 채식 식단으로 돌아오시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생리학자들이 가장 긴장하는 문제가 바로 요 두 번째 있습니다. 요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이 병들기 전에 여기 오시기 전까지 드시던 식단, 요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아이고, 흰쌀밥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가마솥에 흰쌀 바글바글한 것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식사 잘 못하시는 분들 여기 오셔서 저한테 사모님, 아유, 가마솥에 흰쌀밥 자글자글해서 김 모락모락하는 그 쌀밥 좀 먹고 싶어요. 저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나오셔야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 얘네들이 왜 문제인가? 이거 여러분 오늘날 암보다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카이스트 공부하느라 평생을 수고한 청년들이 우리나라 수재들만 가는 그런 과학기술대학원 카이스트에 들어간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자살을 해. 왜 자살했는 줄 아세요? 왜? 왜 자살했는 줄 아세요? 우울증, 불면증, panic disorder, depression. 이게 뭐예요, 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여러분, 이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우리 승욱이 좋아하는 짜파게티,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기름기 잘 흐르는 튀김, 오징어 튀김. 거기엔 뭐가 없는데, 여러분?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흰쌀에 뭐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걸 생략적인 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무슨 요소? 뭘까요? 피토케미칼. 식물의 생명력이 없어요. 쌀lun과 밀lun에 있는. 자, 그러니까 영양가가 다 빠져나간, 영양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영양학자들이 생략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 정크푸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크푸드. empty 칼로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비어있는, 칼로리가 하나도 없는 무엇? 정크푸드. 쓰레기 식품. 뭐가요?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시는 군침 흘리는 가마솥에 김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맛있는 냄새 흰쌀밥, 짜장면, 튀김, 와, 아이스크림, 파리바게뜨, 하겐다즈. 야, 제가 병원에서 맨날 환우분들이 사오면 기절하고 먹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야, 그래서 의사 간호사들이 짜증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왜 히스테리컬한지 아세요? 이 설탕이요, 당분이 들어가면 저혈당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그 정서장애 불안하고 자꾸 짜증나고 안 한다 믿으라는 그 마약성 성분이 초콜릿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는 대로 이 설탕이 우리 몸, 그래서 일본에서는 설탕을 일컬어 다른 이름이 회도. 회도가 뭔지 아십니까? 회도. 미네랄을 훔쳐가는 도둑놈. 그래서 암세포의 가장 큰 암세포의 먹이가 뭐예요? 포도당이지만 포도당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지방산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크푸드 앰프트 칼로리는 우울증 치료제,
Panic Disorder, 공황장애. 죄송하지만 요새 한 2명 중에 하나가, 그리고 죄송하지만 의대생들 전화를 제가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들의. 지난달에도 뉴질랜드에서 오셨던 어머니, 의대생 아들과 약사인 딸이 둘 다 뭘 앓고 있냐면 우울증과 Panic Disorder, 공황장애. 어려서부터 미국에 가서 그 생활을 버티면서 언어를 배우기도 습득하기도 바쁜데 거기에서 그 어려운 의학 공부와 약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의 2배의 노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과로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부딪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청년들이 게다가 영양가가 균형진 식단 대신에 미국 문화, 캐나다 문화, 뉴질랜드 문화가 되게 패스트푸드가 많아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뭘 앓고 있어 지금? Panic Disorder, 공황장애, 우울증, 디프레션 증세들이 이래서 오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서, 뭐가? 비타민 B 콤플렉스, 비타민 B 복합제. 이게 어디에다 있는데요? 현미쌀, 정제되지 않은 곡류. 그래서 제가 이 매크로바이오틱 식사법에 대해서 요새 많이 강조하죠. 제가 요리 강습할 때 이 매크로바이오틱 식사법의 기본이 되는 통밀, 현미, 요런 걸로 와플빵 만드는 것부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요리 강습을 해서 올리는 이유가 이 매크로바이오틱 식사법의 기본이 바로 정제되지 않은 곡물이, 다시 말하면 비타민 B 콤플렉스를 파괴하지 않는 그런 식사법에 의해서 우리가 육적으로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병을 회복하고 인체 생리 질서, 대사 질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센트럴 너브 시스템을 안정시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매크로바이오틱 식사법이 그렇게 유행되고 건강법으로 주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는 만병통치 식사법 2번째는 흰쌀 대신에 무슨 쌀? 현미쌀. 흰밀가루 대신에 무슨 쌀? 무슨 가루? 통밀가루, 호밀가루. 또 흰설탕 대신에 무엇? 과일당이나 또 뭐요? 스테비아나,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구운 조청이나, 그리고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꿀이나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3번째. 암은 활성산소에 의한 것이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지고 기름에 볶고 튀기고 지지고 지글지글 자글자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활성산소를 만드는 조리법. 자, 그래서 저희 요양원에 가니까, 저희 식당에 딱 들어가니까 저의 평생의 로망이었던 오븐이 2개가 딱 있습니다. 뭐 안 쓰려고. 지글지글 자글자글 우리 몸에 활성산소 만드는 튀긴 음식 안 하려고 제가 오븐을 2개를 딱 들어놓으면서 아빠에게 한 겁니다. 고맙다고. 예. 저도 건강해지지만 여러분들의 세포를 산화시키고 노화시키지 않는 이러한 오븐 요리를 사용하셔서 가급적이면 기름 사용을 줄이시고, 기름을 쓰셔야 되면 높은 온도에서도 산화되지 않는 올리브 오일이나 또는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름 형태보다는 종실류 그대로, 그래서 들깨나 아마씨나 이런 걸 가루 형태 그대로 샐러드에도 묻히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4번째, 이러한 좋은 음식을 가지고도 어떻게 먹으면 한국 사람들 위암 발병률 몇위? 왜요? 청양고추. 청양고추 좋아하는 사람들 1위. 와, 요새 제가 터미널에 미국에서 오신 환우분을 모시러 원주 터미널에 갔는데 그 앞에 사무장님 무슨 떡볶이더라? 신전 떡볶이. 우리 때는 학교 다닐 때 신당동 떡볶이가 유명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가게를 언급을 해서. 근데 맛있긴 되게 맛있더라고요. 왜 애들이 미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야, 사모님 여기서 다 이실 짓고 하네. 나가서 몰래 떡볶이 드시는구만. 진짜 들통났습니다. 안에서 새는 박이 이제 샜습니다. 자, 그런데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애들이 도대체 왜 이거에 미치나 하고 제가 한번 떡볶이를 한번 먹다가요. 그날 대여서 와서 숟가락 먹고 난리를 쳤습니다. 관장하고. 얼마나 매운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야,
그런데 우리 애들이 이런 거를 매일 먹고 거기다 또 쿨피스 주더라고, 쿨피스. 너무 매우니까 막 이제 얼얼한 혀를 진정시키려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런 거 보니까 집에 와서 엄마 들이받고 아빠 들이받고 애들 들이받고 친구들 들이받고. 왜? 이 매운 음식, 이 자극성 맵고 짜고 시고 달고 이게 혈액에 무엇을 일으키고 뭐를 일으키고? 안 써져 있네. 혈액에 뭐를 일으키고? 응? 은정씨 뭐를 일으키고? 열을 일으키고 신경을 어떻게 하고? 자극적인 게 들어가니까 흥분시키고 응? 위벽을 다 손상시키고. 여러분 히스테리컬 노처녀가 왜 히스테리한지 아세요? 커피. 노처녀들 히스테리의 원인 중에 제1위가 커피입니다, 여러분. 1분에 500개의 뇌세포를 번아웃 시키는 커피. 이 카페인 중독, 녹차 중독, 죄송합니다. 이 카테킨이 좋은 부분도 많지만 콜레스테롤을 흡착하는 면에서는 좋지만 여러분 이 카페인이 여러분들의 이 센트럴 너브 시스템을 자꾸 교란시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극적인 음식 맵고 짜고 암은 여러분 무엇에 의한 것이다? 나트륨에 의한 부종이 암이다. 자, 그래서 암 환자들 무염식 하셔야 되겠죠? 소금이 모자라면 또 반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전해질 부족증이 와서 먹어도 기운이 없어. 아이고 사모님 3일 동안 과일식 하신 다음에 관장하시는데 소금도 안 드시면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전해질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자, 그러면 과일식 하실 때 해독식 하실 때 오토파지에 의해서 해독이 돼서 좋긴 좋은데 여러분 기운 없으시면 뭘 드셔야 된다? 적당한 소금을 드셔야 전해질이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무엇이다? 너무 많이 영양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데 두 번째 원인이 여기 보니까 뭐예요? 너무 뜨겁고 너무 차갑고 이 환우분들이 속에서 밤새 투쟁하고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이 스트로크를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꾸 사모님 저 얼음물 좀 먹으면 안 돼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 속에서 열이 나니까. 자, 우리 인체가 이 체온이 1도만 올라가면 면역력이 몇 배 높아진다? 쑥쑥쑥쑥쑥 림프구 쑥쑥쑥쑥. 그런데 얼음물 드시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차가운 걸 먹으면 그 체온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얼마나 이 혈액을 끌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차갑고 너무 뜨거운 것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겠고, 너무 설있거나 너무 익은 거. 그래서 환우분들은 첫째 암 환자의 공통점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변기통 붙잡고 통사정 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익은 거, 어떤 거요? 홍시. 이런 과일 같은 거 드시지 마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변비 생기지 않게 홍시 먹는 방법 이렇게 나오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안전해지시기 전까지는 단감에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단감도 맛있잖아요. 그죠? 홍시는 제가 대신 겨울 김치에 홍시를 넣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배변작용이 원활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호프만 박사는 여기 오시는 어떤 여사님 가운데 이제 환우분들은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모님, 제가요 가뜩이나 살이 빠지는데 채식을 하고 건강식을 하다 보니까요 하루에 변을 3번씩 봐요. 아우, 저 장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저 걱정돼 죽겠어요. 아이고 사모님,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호프만 박사는 하루 고섬유질, 오늘날 많은 질병의 원인이 고단백질, 고지방질 섭취는 높은데 섬유질이 없으니까, 섬유질은 우리 몸에서 영양적인 가치는 없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영양소들을 균형지게 생리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게 섬유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섬유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서 해방되시려면 첫째, 쾌변! 맞습니까? 우르릉 쾅쾅 하셔도 목조주택이라 옆에 소리 들릴까봐 긴장하지 마시고 좀 불안하시면 물 틀어놓으시고 우르릉 쾅쾅 시원하게 쾌변 작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할 겁니다. 사무장님께서 제가 오늘 10컵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분 안에 끝낼 거라 그랬는데 분명히 사모님은 5컵만 있어도 1시간 하실 수 있다 그랬거든요. 제가 되도록이면 오늘은 짧고 임팩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잘못된 음식물 배합. 요것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지고도 좋지 못한 요리로 사망함
그러면 좋은 음식에 대해서 배우셨어.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장과로. 그걸로도 사망하는데 여기 보니까 잘못된 음식물 배합. 자, 여러분 이 잘못된 음식물 배합이 뭔지 아시죠? 요게 바로 상고병과 모든 암의 원인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암은 어떻게 생겼죠? 입구자 3개 밑에 뭐 있다? 매산자. 자, 그럼 한번 풀어주세요. 우리 은정씨가. 암은 무엇이 암입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배우셨죠? 부패하다 부자는 사람의 소화기관 중심지에 뭐가 들어갔을 때? 고기 육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부패한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한자가 설명해 주듯이, 자, 암을 한자로 보니까 입구자 3개 밑에 뭐가 있어요? 매산자. 자, 한번 풀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씨의 절제된 입으로. 자,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많이 먹어서 생긴 게 무엇이다? 자, 그런데요. 이거 다 알아. 머리로는 다 알아. 지적인 동의는 다 돼. 지식적인 동의는 다 돼. 근데 실천이 돼야지. 식탁 앞에 가면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왜 기도합니까? 다니엘이 왜 하루 3번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오니 제가 과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인장씨? 그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과식하면 만병의 원인이 되고 암이 걸리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다들 그러세요. 사모님 저 과식 안 해요. 이거 보세요. 저 요거밖에 안 먹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과식인지 아닌지.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이제 커텐션은 죄다다 엘렌 G 화이트 여사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에 나오는 그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여기 보시면 자, 여분의 음식은 뭐예요? 내가 먹고 너무 과잉된 음식. 이 여분의 음식은 어떻게 된다? 신체에 부담을 주며 어떤 상태를 일으킨다? 병적 발열 상태를 일으킨다. 그것은 위에 과도한 분량의 혈액이 모이게 하기 때문에 사지와 수족을 어떻게 만든다? 차게 만든다. 과식하면 손발이 차다고요? 따뜻해진다고요? 야, 그럼 면역력 올라가요? 떨어져요? 자, 왜 면역력이 떨어지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과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 과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에서 병적 발열 상태가 일어나면서 이 위에 이거 죄송하지만 집중해 주세요. 이거 너무 쉬운 얘기인데요. 이거 진짜 실천 안 돼. 제가 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이 부분을 5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안 돼요. 죄송하지만. 이거 볼 때마다 제가 아멘! 저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자, 한번 보세요. 그것은 위에 과도한 분량의 혈액이 모이게 하므로 사지와 수족을 급히 차게 만든다. 또 이것이 소화기관의 일을 마칠 때에는 무기력하거나 피로감을 느끼게 한다. 계속해서 과식하는 이들은 이 기진맥진한 느낌을 뭐라고 부른다? 먹어도 배고파요. 우리 꼬마 간호사 의사 중에 하나가 꿀거리가 있었어요. 저 못지않은. 이 친구가 맨날 먹어도 배고프대. 쉴 새 없이 관식을 해요. 자, 왜 배고파요? 여기 보니까 이 소화기관이 너무 과중하게 일을 하니까 기진맥진에 의해서 배고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 이것은 영양 부족에서 오는 상태가 아니고 소화기관에 무슨 상태에서 오는 것이다? 어떤 상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삼과 원인 중에 하나가 과로, 과식, 과음입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 과식. 소화기관이 과로해서 위암에 걸린다고요. 소화기관이 과로해서 간암에 걸리고 소화기관이 과로해서 췌장암이 걸린다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옛날에 약간 미련한 친구 이 머슴들이 자기 아씨들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갑돌이가. 갑순이를 짝사랑할 때 이 동네 어르신들이 그러죠. 야, 이 녀석아, 넌 냉수 먹고 속 차려라. 정신 차려라. 예? 정신 차려야 돼. 이 과식을 많이 먹는 친구들이요. 머리가 둔해집니다. 왜? 소화력을 뇌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소화력이 감당이 안 되니까 뇌에서부터 끌어와요. 그래서 두뇌가 마비돼서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어떻게 나게 한다?
실증이 나게 된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기가 막히죠? 이 과식의 문제점을 얼마나 이 생리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잘 풀어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미네소타주에서 오시는 그 암 전문 박사이신 닥터신 박사님이 사모님 이 강의 딱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그 책 좀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꼭 읽어봐야겠습니다. 내가 이제 왜 암에 걸렸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실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과식을 피하라. 소화되어 흡수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자 여기 보세요. 장누수 증세가 어떻게 오는가.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썩은 물질이 위장에 축적되어 호흡에 지장을 준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입에서 똥냄새 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썩는 냄새 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다 왜 그래요?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서 이 위장에서 부패돼서 다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린아이 같이 부부간에 테스트를 해보세요. 뽀뽀해봐서 냄새 나면 맴매해 주세요. 장누수 증후군이 시작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에 관장시켜버리세요. 과일식시키고. 아셨죠? 이 사모님 맨날 남편 빨리 죽이는 방법 10가지를 가르쳐 주지 않나. 그런 것만 가르쳐 준다고 이제 또 오늘 바깥 선생님들이 저한테 항의 전화가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분의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생명력이 어떻게 된다? 소모가 되고 뇌신경의 힘이 도적질 당한다. 여러분 여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장이 막히면 어디가 막힌다? 두뇌가 막힌다. 여러분 이제 밥 먹고 슬슬 지금 소화시킬 시간이 됐거든요. 그러시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신을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과식을 하면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치료하는 에너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하루 사용하는 그 에너지의 3분의 1 이상이 소화시키는 데 사용되어지는데, 과식하게 되면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치료하는 에너지 쌓이나 어디 갔을까? 소화시키느라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치료하는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계속 소화시키느라 과식해서 피로 증세가 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거. 지금 이제 몇 분이 꼭 기마다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사모님, 제가 이제 그저께 전화 받은 분도 제가 채식을 한 2달에서 참 좋아지긴 좋아졌는데요. 자꾸 현기증이 나요.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다녀가신 강 회장님 사모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카톡을 하시면서, 사모님, 저희 회장님이 이제 건강식을 하고 채식을 해서 참 제가 한다고 열심히 해서 좋아지긴 했는데요. 혹시 기운이 너무 없고 현기증이 난다고 하는데 계란이라도 좀 삶아 먹이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저한테 카톡이 막 이렇게 와서 제가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했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현기증이 나고 어지럽지? 자, 현기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원인은 무엇인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위장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씩씩하게. 자, 위장은 우리가 쉬기 위하여 누울 때 그 일을 완료해야 한다. 그래서 몸의 다른 부분과 같이 위장도 휴식을 누려야 한다. 여러분 주무실 때는 위장이 이미 속이 4시간, 5시간 전에 비워져서 장도 자야 돼요. 장도. 근데 병든 사람들은 위암은 장이 못 자요. 잘 시간을 안 줘. 소화시키느라. 자, 그래서 잠자는 시간 중에는 소화작용이, 자, 복식호흡 하시면서 씩씩하게 진행되지 않게 할 것이다. 누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놓으셨는데, 와, 부원장님 너무 씩씩하세요. 멋지십니다. 죄송합니다. 이놈의 왕비병은 끝나질 않습니다. 자, 잠자는 시간 중에는 소화작용이 진행돼야 된다, 안 된다? 잠잘 때는 위장도 좀 자야 돼요. 여러분의 간장도 좀 자야 돼요. 신장도 주인님 제발 저 좀 재워주세요. 좀 그만 드시고 저 죽겠어요. 자, 그러니까 간식해라 말라. 자, 한번 보세요. 자,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을 졌던 위가 그 일을 이행한 후에는 위장이 기진맥진해지는데 이것이 무엇을 일으킨다? 자, 여러분 여기 죄송하지만 왜 자꾸 저한테 인사하고 계십니까?
왜 자꾸 저한테 인사하세요? 왜 자꾸 저한테 인사하세요? 왜 그래? 왜 그럴까? 아, 죄송합니다. 왜 그래요?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한우마을 식단이 너무 맛있어서 너무너무 과식해갖고, 내 위가 너무너무 무거운 부담을 져갖고, 그래갖고 너무너무 졸려. 그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노곤함을 일으켜요. 식곤증이 와요. 이 노곤함은 일반적으로 뭐 때문에 꿀꿀거리며 꼬꼬꼬꼬꼬꼬꼬 소화시키느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졸리고 노곤해져. 그 다음에 너무 자주 먹고, 아이고, 슈퍼에 가면 어머니들이 이 카트에다가 뭐 카스타드부터 시작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서 새로 나온 신종 간식거리를 다 담으면서 좋은 엄마야. 냉장고 싱크대에 가득 넣어놓고 우리 애 2시간 간격으로 간식 먹이는 거.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 빨리 죽이는 방법 10가지. 간식 먹이는 거. 맞습니까? 우리 가족들 빨리 죽이는 방법 10가지. 간식 먹이는 거. 자, 그래서 육식하는 결과로, 야, 이 카트를 보면 다 찍어놨으면 좋겠어. 돼지고기, 삼겹살, 콩, 소세지, 막, 죄다 다 카트에 보면 식물성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죄송하지만, 현대인들의 3명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육식하는 결과로 너무 자주 먹어서 현기증이 옵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결과로 온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같이 따라 하십니다. 위장은 건강에 좋지 못한 음식을 처리하는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아이고, 피곤해진다. 소화기관들이 휴식을 갖지 못해서 약해진다. 그리하여 죄송하지만 사모님, 목사님 왜 자꾸 현기증이 나신다고요? 그리하여 현기증을 느끼며, 죄송하지만 여사님 왜 현기증이 나신다고요? 너무 자주 먹고 너무 많이 먹고 위암 수술해서 섹션 해냈기 때문에 소화 잘 못 시키기 때문에 사모님 저는요 하루에 8번 밥을 나눠서 주세요. 큰일 날 소리 하십니다. 큰일 날 소리. 자, 그래서 현기증을 느끼며 자주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그러한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자, 여러분들 대답해 주세요. 자, 다시 현기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은 뭐라고요?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저 째려보시는 분 계시는데 나중에 찾아오세요. 자, 그래서 식사의 횟수를 어떻게 줄이는가? 자, 평범하고 단순한 음식을 하루에 몇 번? 4번? 8번? 하루에 2번, 많아야 3번 먹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자, 여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장은 일하고 쉬는 정해진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기 여러 고명하신 우리 유 교수님 죄송합니다. 영국 학회일 때문에 바쁘시고, 또 우리 인하대 우리 학장님 참 그 많은 지적인 활동들을 하시느라 무리하시셔서 내가 좀 이 일 좀 마치고 1-2시간 있다 먹어야지 우리 맨날 식사 시간을 잊어버리시고 몰두하시면서 집필활동 하시는 우리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좀 위장은 일하고 쉬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업무가 과중하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다고 해도 정해진 시간 이후에 드시는 습관을 고치셔야 합니다. 예. 그러셔야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시고 장이 튼튼해지십니다. 그래서 위장은 반드시 일하고 쉬는 정해진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불규칙하게 먹고 식사 사이에 간식을 하는 것은 건강법칙을 범하는 것이고, 건강법칙을 범하는 것은 곧 신체의 식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므로 정기적인 습관과 적당한 음식으로 위장은 점점 더 회복이 될 것이고, 위장은 하루 8번 식사하는 것으로 길들여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공급되지 않으면 현기증을 느낀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자주 먹어야 할 이유가 된다, 못 된다. 자, 그럼 여러분 하루에 8번 드시는 걸로 길들이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중요한 이 코멘트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현기증이 여기 오시면 저희 힐링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서 1달, 2달쯤 되시면
처음에 한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게 이게 바로 현기증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루에 3끼에서 2끼로 바꾸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소 어떤 증세를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현기증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며, 특히 어떤 시간에, 언제 현기증이 날 것이다. 우리 미타 사모님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씀하시잖아. 3번째 식사를 하던 그 시간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만일 짧은 기간 동안 꾸준히 이식을 해주면 이 현기증은 없어질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강 선생님이 이제 아직도 현기증이 나세요? 안 나십니다. 혼날까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자, 그 다음 코멘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규적인 식사를 한 후에 위장은 몇 시간의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5시간. 왜요? 다음 식사 때까지 극소량의 음식도 넣지 말라. 또한 적당한 환경을 맞추기 위하여 또는 일정량의 일을 마치고 나서 밥 먹어야지 하시려고 식사 시간을 1-2시간 늦추지 말라. 왜? 위는 음식을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던 그 시간에 음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처럼 우리 아빠 그 친구 목사님들이 저희 집에 오는 걸 되게 좋아하고 저희 신랑을 되게 부러워한대요. 왜냐면 뭐가 정확해? 배꼽 시계가, 저는 아주 이 배꼽 시계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하고 저는 아빠가 이렇게 밥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엄마가 같이 살 때 이서방 배고프지? 다른 목사님들은 주말에 사모님들이 애가 둘이고 셋이니까 바빠가지고 잘 안 챙겨주니까 저희 집에 오면 정확합니다. 배꼽 시계가. 거기다 상다리 부러져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이 먹는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는 시간이 1-2시간 지연이 되면 우리 위의 조직의 활력이 감소돼서 식욕이 완전히 감퇴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사모님, 그러면 제가 저녁에 밥 안 먹는 대신 땅콩이나 호두나 캐시넛 가져왔는데 이 브라질 너트는 한 5쪽, 6쪽 먹어도 되죠?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왜요? 단백질과 지방질은 소화시키는데 몇 시간? 9시간. 적어도 몇 시간? 가장 깁니다. 7-8시간 이상.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저녁에는 이 환우분들은 2끼 식사를 하시는 것도 소화시키기가 어려우시고, 저녁에 과일을 드시는 이유는 사실은 2끼 식사가 가장 좋은데 과일까지 드시면 3끼 식사입니다. 그런데 과일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20-30분이면 흡수가 되면서 정상세포에는 에너지를 줘서 이 림프가 쑥쑥쑥쑥 원활하게 건강해지게 하지만, 암세포는 cancer dormancy,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드는 가장 좋은 식사법이 이 과일 해독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저녁에 배가 고파서 버퍼 시스템이 작동을 하니까 18시간 배고파서 밤새 뜬 눈으로 잠 못 자슈 하고 저한테 아침에 와서 쿡 찌르고 가시는 여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회복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미워하지 마세요. 안 미워하실 거죠? 자,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아무것도, 심지어는 한 개의 사과나 한 개의 견과류나 혹은 어떤 종류의 과실이라도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위암이, 여러분의 췌장암이 신속하게 회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주 간식하는 사람일수록 대장암, 직장암, 장암 발병률이 높다. 위장은 5-6시간 간격에 소화될 시간이 필요하고 장기가 쉴 시간을 주지 않고 장기를 계속해서 혹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소화불량자가 되어서 위축성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과 같은 그러한 궤양성 질환들이 발생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또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1-2컷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괜찮으시죠? 자, 여기 보니까 늦은 저녁 식사. 요새 유튜브에 2끼 식사가, 간헐적 단식과 2끼 식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야, 이거 내 식생활에 문제였구나 하고 많이 깨닫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이 늦은 저녁 식사가 사실은 여러분 이 뇌졸중, 뇌경색, 여러분 잘 아시는 중풍, 이 뇌졸중 원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암병의 원인. 그래서 이제 중풍 증세가 올려 그러시는 분들 딱 전화하십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저녁 식사를 딱 과일식을 며칠을 쫙 시켜주시고 해독식을 해버리면 그 증세가 굉장히 호전이 되고 337 또는 334 또는 330
패턴으로 돌리시면 뇌졸중 물러갑니다. 자, 이 방법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화이프님께서는 대체로 하루 3번씩 식사를 하는 것보다 몇 끼 식사가 좋다? 2끼 식사가 좋다. 저녁 식사가 너무 이르면 전에 먹은 식사의 소화에 장애가 되고, 다시 말하면 점심 먹은 게 좀 많다. 그럼 소화가 안 됐다. 그리고 또 너무 늦게 되면 잘 때까지 소화가 되지 못한다. 그리하여 위는 적당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자, 그러면 잠이 잘 와요? 쾌면을 해야 여러분들이 빨리 림프가 올라가고 건강해지는데, 이 수면이 방해를 받고 두뇌와 뇌신경은 피곤해지고 아침에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왜 그래요? 여기서 한 4년 계시던 우리 환우분이 계셨는데 1년 안 돼가지고 거의 완전 관해에 도달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이제 빵빠레를 너무 빨리 터뜨리셨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집도 지으시고 조합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좋아지셨는데, 자, 이제 몸이, 사모님 나 이제 환자 아니데, 나 이제 잔소리 하지 말래, 나 이제 다 났대, 나 다 알아. 그러시더니 몰래 집 지어놓으셔가지고 세컨하우스 여기다 지어놓으시고 몰래 저녁 드시기 시작하시더니 아침에 오시면, 아, 나 입맛 없어, 아침 안 먹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십니다. 자, 여러분 빵빠레 빨리 터뜨리지 마시고요. 이 생활 유지하셔야 됩니다.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위장이 우리가 쉬기 위해서 누울 때 그 일을 완료해야 되고, 몸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위장도 휴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잠자는 시간 중에는 소화작용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위궤양, 12지장궤양. 제가 위궤양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여기서 위축성 위염이나 저는 제가 이제 위암 걸렸는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과로해서 식사를 제때 못하고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서서 밥 먹을 때도 많고, 그러니까 제 증세가 딱 위에 구멍이 난 것 같은 그런 증세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아빠한테, 아빠 나 죽으면 잘 살아 맨날 이러면서 반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제 고생을 했는데, 자, 원인을 한번 보세요. 제가 식사를 제때 못하고 불규칙하고 참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환우분들을 돌보다 보니까 환우분들은 이렇게 살아나시는데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조금 시들시들하죠.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도 이제 무리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12지장궤양은 언제 악화된다? 언제 악화된다? 밤에 악화된다. 왜냐면 밤에 뭐가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위산 분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무엇을? 치맥, 치킨 맥주, 밤참을 먹어야 된다. 베이징 카오야 먹어야 된다. 뭐야 허츠. 자, 저녁 7시 이후에 하는 식사는 무엇을 유발하고? 위궤양을 유발하고 악화시키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몇 시간 전에 무엇을 맞춰야 된다? 식사를 맞춰야 된다. 잠자는 시간 중에도 소화작용이 진행되어야 한다? 아니어야 한다. 자, 대개의 뇌졸중, 뇌경색, 이 뇌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저녁 6시 이후에 하는 식사는 죄송하지만 자살행위입니다.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저녁 6시 이후에 식사를 하지 않는다. 자, 네 번째,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 급식, 속식.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밥을 먹어요? 죄송하지만 여기 우리 오늘 최 선생님 안 오셨네. 야, 5분이면 제가 들어가서 최 선생님만 마주해서 밥을 먹을 새가 없어. 물론 지금 이제 건강하시다고 자신을 하시는데, 여러분 저희가 식탁에 왜 모래시계 30분짜리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와, 여러분의 식사법이 번갯불에 콩고 먹어 식사법이야. 이 번갯불에 콩고 먹는 식사법이 여러분을 다 병들게 했습니다. 자, 일본의 나시오카 박사가 음식물은 어떻게 먹어라? 날이 새도록 먹어라. 이건 제 얘기고요. 음식물을 어떻게 먹어라? 천천히 꼭꼭 씹어서 밥이 어떻게 될 때까지? 죽이 되고 물이 될 때까지 꼭꼭 씹어 먹으면 절대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급식은 무엇의 지름길이다? 급사의 지름길이다. 음식물의 유익은 먹는 양에 달려있죠? 응?
아이고, 그냥 뷔페 테이블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거 먹고,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단세포인 척 담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음식물의 유익은 먹는 양에 달려있지 않고, 철저하게 어떤 음식에 달려있다? 어떤 음식에 달려있다? 소화된 음식에 달려있다. 자, 그러면 대장암, 집장암, 위암 어떻게 될까요? 고쳐져요. 해보시고 안 되시면 저한테 오세요. 요양비 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음식을 꼭꼭 씹어 먹을 때 우리 침에서 소화효소인 파로친이나 푸티아닌이나 아밀라제, 전분 소화효소, 단백질 소화효소, 지방분해 리파제나 이런 모든 소화효소들이 그냥 제가 이 앞골이 튼튼하게 생겼잖아요. 이 아빠가 정말 저를 잘 놀리는 게 어우, 당신은 정말 튼튼해. 제가 옛날에 저기 실버스타인 선생님의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 나무처럼 내 밑둥지까지 내어주는 이런 나무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아빠한테 연애할 때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제가 조금 과로하고 힘드니까 여보, 당신은 참 나무 같아. 그래서 저는 저를 칭찬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당신이 이제 어린애 같더니 이제 영혼들을 돌보면서 좀 성숙해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좀 닮아가는 것 같아 보여서 저를 칭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머리는 이렇게 해갖고 몸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생겼어요? 위에는 5 사이즈인데 밑에는 88 사이즈. 그래, 제가 엉덩이가 조선반만하다고 저를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따가 제 엉덩이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잠 깨셨죠? 제가 이렇게 엉뚱한 농담도 좀 합니다. 자,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나무 얘기가. 왜 나왔죠? 미자 사모님 왜 나왔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저작 활동을 이게 굉장히 잘 씹어 먹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서구 여자처럼 이게 약간 좀 이렇게 계란형이 아니고 이게 뉴스타트 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뉴스타트 미는 약간 사각형이에요. 왜냐면 저작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아빠 이게 뉴스타트 미인이에요. 팔자련이 하고 사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으면 비록 저처럼 사각턱이 될지라도 건강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작 활동, 마스티케이션, 요 어금니가 아주 튼튼해서 저작 활동을 잘 하시면 무엇을 예방할 수 있다? 치매. 당신 누구요? 안 하시게 된다고요. 그래서 면역력 쑥쑥, 림프구 쑥쑥, 소화력 쑥쑥, 암세포 짤날, 암세포 메이올라. 이렇게 해서 병이 낫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이게 또 요새 난리죠. 이게 굉장히 난리 문제입니다. 자, 5번째. 올바른 식품 배합에 관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여겨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식생활, 음식물 배합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음식 배합이 잘못되기 때문에 장애가 생기고 발효되기 시작해서 피가 불결해지고 두뇌가 혼란하다. 야, 고기 먹어서 피가 불결해지고 두뇌가 혼란해지는 줄 알았더니 고기 못지않게 뭐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건강식을 가지고도 7가지, 8가지 이상 섞어 드시면 음식 배합이 잘못되기 때문에 장에 트러블이 생기고 발효가 돼서 부패하기 시작해서 피가 불결해지고 두뇌가 멍청해진다. 그래서 부패 식당 자주 가셔서 드시면 부패가 돼요, 장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한 끼에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어라? 같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만일 소화력이 약하면 그 2가지를 함께 먹는 것은 때때로 속을 불편하게 하며 정신적 노력을 하는데 지장을 일으킬 것이다. 한 끼니의 과일을 먹으면 다른 끼니의 채소를 먹는 것이 좋다. 자, 그런데 사모님 또 이제 저한테 질문 들어옵니다. 막 공격 들어옵니다. 야, 그런데 사모님, 왜 하늘마을 그 아침 식단에는 사과도 주고 야채도 채소가 이렇게 있습니까? 사실은요, 가장 좋은 건
과일은 과일 단독으로 2가지 섞지 말고 단과일, 신과일 섞지 말고 한 가지 과일만 드시는 게 좋고요. 무슨 신드롬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자꾸 하는 분들이 오시면 사모님 왜 아침에 사과 안 줘요? 아침에 사과는 황금 사과라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하고 저한테 자꾸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사과를 내지만 여러분들이 생과일과 생야채를 섞어 드시면 장이 어떻게 된다? 가스가 차고 피가 혼탁해지기 때문에 생야채와 생과일을 섞어 드신다? 안 드신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아침에 사과를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30분 전에. 예,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야채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야채는 살짝 익혀 드시면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데 여러분 아침에 녹즙 드신다고 저희 녹즙에 대한 전화를 요새 아주 수없이 받습니다. 예? 사과, 당근, 뭐 파슬리, 뭐 샐러리, 뭐 토마토, 당근. 야, 항암하시고 혈액순환 안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 높고 술 담배 하셨던 분들, 중증 암 환자분들 한두 달은 효과 보십니다. 정말 몸에 노폐물 정말 많이 빠져요. 한두 달은 좋아지시지만 하루에 16잔 이상의 그 녹즙을 가지고 여러분들 2-3달 해보십시오. 간이 그거 해독하느라 간하고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오신 분, 우리 지금 여기 못 나오시는 우리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양분을 즙이나 주스 형태보다 가급적이면 과일은 과일 그대로, 야채는 야채 그대로 살짝 쪄서 그 성분 그대로 크레아틴 수치가 떨어져서 신장 수치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생야채를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살짝 익혀서 드시되 너무 많은 복잡하게 드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피가 불결해지고 혼탁해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거 3가지 요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요? 비네걸, 식초. 자, 비주얼 좋게 드시는 분들 이거 좋아하시죠? 어떤 식초요? 발사믹 식초, 또 화이트 식초 참 많이 좋아하시는데, 자, 여기 보니까 식초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진짜 건강식초, 건강하게 잘 한 거면 좋은데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여기 식초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위장 안에서 발효해서 이 음식이 소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뭐 시킨다? 후피한다. 사과에다 마요네즈에다 범벅 제가 이 두부 마요네즈, 소이 마요네즈 만드는 법 알려드렸죠. 이 레시틴을 과산화 상태로 만드는 거, 지방을 썩게 만드는 기름, 달걀, 이거 다 그냥 섞어서 이렇게 하시면 이 속이 다 부패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맛을 내고 싶으면 뭘 사용해라? 레몬을 즙을 내서, 제 스키저 보셨죠? 자연 스키저. 제가 요리 강습할 때마다 우리 사무장님 웃으셔. 스키저가 필요 없어. 저기 울트라 슈퍼 뽀빠이 스키저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레몬을 사용하시고 그 결과로 피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며, 자, 뭐가 망가진다? 예, 식초가 위장 안에서 발효돼서 음식이 소화되지 않으며 부패해서 간장과 신장에 고장이 생긴다. 자, 그래서 신맛 좋아하시면, 그래서 이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식초와 30년 전쟁을 하셨습니다. 30년. 식초를 끊고 나서 이분이 건강해지셨어요. 자, 2번째. 요 설탕은 미국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설탕에 대해서 또 한 시간 해야 됩니다. 예? Sky is blue 다 됐습니다. Violet is purple. Sugar is sweet and so are you. 야, 그러면서 발렌타인데이 때,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화이트데이인가요? 자, 그리고 빼빼로데이인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뭘 주세요?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남편 빨리 죽이기 위해서, 자녀 빨리 죽이기 위해서 뭐 줘요? 설탕 듬뿍듬뿍들은 뭘 줘요? 예? 초콜릿 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설탕은 위장 안에서 발효의 원인이 되고 두뇌를 흐리게 하고 아주 까다로운 까도남을 만든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단 고치셔야 되겠죠? 자, 소다나 베이킹 파우더, 여러분 쑥개떡 할 때 뭐 넣어요? 초록 색깔 진하게 넣으려고 뭐 넣어요? 야, 그리고 부풀린 빵, 베이킹 파우더. 야, 요거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위에 염증을 일으키고 때로는 전신을 중독시킨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5분만, 이제 한 3분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식사법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보니까 함께 여러 가지 음식을 먹지 말라. 서너 가지면 충분하다. 그런데 사모님 왜 그렇게 많이 내놓으세요? 여러분, 저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오이를 못 드시고, 어떤 분은 브로콜리를 못 드시고, 어떤 분은 당근을 못 드시고, 어떤 분은 비트만 맨날 주세요.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이 부추만 먹으라 그랬어요. 아이고, 아주 제가, 아이고,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기 다른 식성 때문에 제가 다양하게 준비를 하되, 그러나 여러분들은 유혹받지 마시고, 그때마다 어떻게 하셔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식욕을 컨트롤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서너 가지만 충분하다. 다음 식사에서 여러분은 바꿔 드실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것은 불유쾌함을 일으키고 만일 따로 한 가지씩 먹었더라면 몸에 유익할 뻔했던 각 음식의 좋은 특성을 파괴한다. 여러분, 양약하고 한약하고 먹으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다 상가작용이 생겨서 효력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뿌리채소 2가지, 예를 들어 감자, 고구마 같이 드시면 다 중탕입니다. 예, 그래서 한 끼에 감자 먹어서 저희 이 하늘마을 식단 보시면서 느끼는 거 없으세요? 사모님 감자 고구마 같이 안 내네. 항상 뿌리채소 하나 나오고 열매채소 하나 나오고 잎채소 하나 나오네. 제가 레시피 달래 쓰는 줄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먹기 때문에 자주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요. 자, 음식의 질에 문제가 없을지라도 음식의 양에 있어서 부재일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음식물 배합을 잘못해서 장애가 생기고 발효가 돼서 피가 불결해지고 두뇌가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한 끼니의 생과일과 생채소를 같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만약에 과일을 드실 거면 먼저 드시고 야채는 익혀서 드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요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고병 환자 치료법으로 유명한 책이 있죠. 바로 가지야마 시조 박사님의 식사 순서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 참 잘 된 책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이 식사 순서 혁명을 따라가시면 굉장히 여러분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지만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부터 먼저 드시라고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뭐 드시고요? 단백질 드시고 그 다음에 뭐 드시고? 탄수화물, 밥 순으로 식사 순서를 지키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의 이른바 3고 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시면서 시조 박사님은 식사 순서 혁명책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무엇부터 먹는가가 중요하다. 무엇부터 먹는가가. 그래갖고 사모님이 아침마다 누구 새로 오면 귀찮게 가가지고 환자분들 귀찮게 하시잖아요. 아니, 이거부터 드시면 안 돼요. 뭐부터 드세요? 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부터 먹는가가 중요하다. 식사 순서가 잘못돼서 음식물이 다 발효가 되면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발효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식사 순서요법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거를 지키는 것이 좋지만 이 가지야마 시조 박사님께서는 과일을 맨 마지막에 먹도록 권고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과일 먼저 드셔야 합니다. 자,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지키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가지야마 시조 박사님께서는 무조건 무엇부터 먹는다? 단백질부터 먹는다? 콩물부터 먹는다? 채소부터 먹는다. 자, 보시면 버섯, 해조류, 열량은 적지만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영양소는 급격한 무엇을 막는다? 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준다. 내가 좋아하는 채소를 중심으로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는다. 다만 감자, 고구마, 토란, 마, 연근, 단호박, 옥수수, 강낭콩, 누에콩, 은행, 팥 등은 이게 뭐가 많다?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이 뿌리 채소들. 자, 요런 애들은 뭐하고 마찬가지로 봐라? 밥하고 마찬가지로 보고 식사 순서에 가장 언제 돌아? 마지막에 먹어라. 채소 1일 몇 그램 섭취해라? 고섬유질 식사 2컵 반 분량.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채소 다음은 무엇을 먹어라? 단백질 반찬을 먹어라. 세 번째, 밥은 언제 먹어라? 마지막에 먹는다. 몇 분 이상? 이거 아닙니다. 몇 분 이상? 30분 이상 꼭꼭 씹어 먹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왜 인크레틴의 일종인 GLP-1은 혈당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해서 혈당치를 저하시키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식후 혈당치의 급상승을 막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음식을 꼭꼭 씹어 먹자 맛있는 밥 반찬 하시면 GLP-1 분비가 촉진이 되면서 많이 씹을수록 식후 혈당치와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그래서 이 가지야마 시조 박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 많은 암병동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하셨대요. 야, 그런데 무엇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 부패되지 않는 식사법. 무엇부터 먹는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요걸 깨달아서 요 식사 순서 혁명책을 발간하셔서 이 책이 많은 환우분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뭐라고요? 과일은 언제 먹는다? 언제 먹는다? 예, 제일 먼저 먹는 거.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마지막 장면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자, 이제 오늘까지 배우신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네. 자, 이 모든 원리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무엇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의 법칙을 순종하실 때 여러분 건강해지실 수 있을까요? 아자아자 화이팅! 우리 하늘마을 식구도 오늘도 화이팅! 건강해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